반갑습니다. 발작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시저죠. 우리 뇌는 신경 전달로 뉴런과 뉴런 사이에 어떤 화학적 전달, 그리고 수토와 수토 사이는 기억나죠? 도약전도,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데 얘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불수의적이고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방전이 일어나는 걸 시저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시저를 에필랩시라고 얘기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뇌졸중으로 인해서 뇌 손상이 오거나 뇌 종양, 이런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뇌에서 산소가 부족하거나 알코올, 바비추레이트 금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고열로 인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발작을 촉진하는 인자들이 있겠죠. 대부분 신체 활동을 너무 한다거나 정서적 긴장, 피로, 알코올이나 카페인 남용, 특정 음식과 화학 물질, 그리고 안티컨버전트를 지 마음대로 끊으면 시저를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시저를 했을 때 어떻게 확인했냐? 아까 비정상적인 전기에너지 방전이잖아요. 그래서 EEG를 찍으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발작의 타입은 Generalized Seizure 해서 전신 발작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비디오 찍을 때도 잘 보여줬는데 뇌 양쪽에서 동시에 전기 방전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특징과 유형도 굉장히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토닉 크로닉스 타입 시저는 긴장 간대 발작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시저예요. 그래서 대발작이라고 부르고 손, 발, 다리를 움직이면서 실금과 실변, 그리고 경련 동안 혀를 깨물 수 있는 호흡곤란이 초래되는 그러한 시저가 되겠습니다. 발작이 끝나고 나면 피로, 혼돈, 기면 상태에 빠지게 되고 발작 중에는 산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중요한 포인트가, 소발작의 경우는 몇 초 동안 의식 상실이 보이는 것 같거나 혹은 반응이 잠깐 멍하게 멍 때리고 있거나, 그래서 absence seizure라고 얘기하고요. 아이들에게 흔하게 일어납니다.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금방 성인이 되면서 사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관찰을 하고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무긴장성 발작의 경우는 몇 초 동안 근육 긴장이 소실돼서 넘어지거나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특이한 시저고요. 스테이투스 에필lep티쿠스의 경우에는 무섭습니다. 그냥 아무 그런 경고 증상도 없이 회복도 없이 발작이 10분 이상, 30분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장시간 발작을 하면 왜 위험하냐? 대뇌의 대사활동과 대사 요구가 크게 올라가게 되고요. 또 치료를 하지 않으면 대뇌에 피가 안 돌죠. 이로 인해서 비가역적 뇌손상이 일어나게 되고 저산소증, 부정맥, 저혈압, 저혈당, 락틱 애시도시스가 발생하게 되면서 뇌세포가 죽고요.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뇌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지만 몸에서는 근육 파괴가 일어나면서 마이오글로빈이 쌓이게 되고 이 마이오글로빈이 신장에 축적돼서 신부전과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부분 발작의 경우에는 여러분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컴플렉스 파셜 시저라고 해서 얘는 그냥 입맛을 좀 다시거나 비비거나 옷을 쥐어뜯는 특정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발작의 경우는 측두엽 침범이 흔하기 때문에 발작 후에 기억 상실을 경험하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심플 파셜 시저의 경우에는 어떤 기시감, 전조 증상이 있어서 본 적이 없는데 본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느낌을 느끼게 되고 갑자기 어떤 냄새, 통증 이런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되는 어떤 의식 소실이 없지만 이상한 느낌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시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분류성 발작이고요. 이거는 발작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거겠죠. 진단은 EEG와 MRI로 분류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린 주로 크로닉 토닉 타입의 제너럴라이즈드 시저를 많이 확인합니다.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죠. 약이죠, 약. 너무 중요하죠. 맨날 만났잖아요. 안티컨벌전트인 페니토인, 상품명 딜란틴을 쓰게 됩니다. 이 약은요, 특이해요. 부작용으로는 피로, 오심, 현기증, 보행장애, 전해질 불균형, 잇몸 증식증, 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부정맥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EKG 모니터링을 필요하면 할 수도 있고요. 또 분당 50mg 이상 빠르게 주입하지 않습니다. 왜? 빠르게 주면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특히 스테이투스 에필lep티쿠스와 같은 지속성 내선증의 경우는 이제 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라제팜,
미다졸람, 다이아제팜과 같이 이러한 약들, 각각 방법이 다른 거 보이죠? 이러한 약물을 줘서 재우게 되고요. 발작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페니토인, 페노바비탈, 발포레이트 소디움 이런 약들을 고용량으로 주면서 24시간 EEG를 찍어서 환자의 증상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당연히 활력증후를 유지하기 위해서 환자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치료들이 필요하겠죠. 특히 재우는 약을 엄청나게 많이 쓰기 때문에 환자에 따라서 인투베이션이나 벤틸레이터 케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 뭐죠? 페니토인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거 중요합니다. 페니토인은 정맥으로 투여할 때 0.9% 생리식염수에 혼합해서 주게 되죠. 포도당에 주면 어떻게 된대요? 크리스탈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도당이 주입되고 있다면 전후에 IV를 노말세라닌으로 플러싱을 해서 환자가 크리스탈을 가진 페니토인을 맞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페니토인의 초기 로딩 용량의 경우는 보통 10에서 20ml를 kg로 나누어서 3회로 이걸 나누어가지고 주게 됩니다. 이때는 부정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EKG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분당 50mg 이상 투여하면 안 됩니다. 특히 카디올로지 패스트 히스토리가 있다고 하면 분당 25mg 이상을 빠르게 주입하지 않는 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페니토인을 주면요, 특이하게 IV 사이트가 아파요. 그리고 졸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주는 시간을 매일 투여한다면 밤에 주는 게 좋겠죠? 어차피 잘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혈중 농도가 잘 유지되어 수 있도록. 왜? 혈중 농도가 떨어지면 시즈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중요하다는 거, 알레르기에 대한 반응 확인. 시저를 이렇게 약도 썼는데 계속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 옛날에 쓰던 방법인데요. 요즘엔 이거 안 쓰긴 합니다. 어떻게 하냐? 미주신경 자극 장치를 달아서 시저를 할 때마다 뇌에 있는 부분을 심박동기 같은 걸로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좀 무섭죠. 그래서 전극선을 왼쪽 미주신경에 연결하고 피부 아래 터널을 이용해서, 여기가 어디냐면 겨드랑이에요. 전원을 연결해가지고 머리에 있는 특정, 보통 측두엽이나 뭐 이런 데다가 미주신경 장치를 연결해서 발작을 하면 뇌에 5분마다 충격을 줘서 조절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술요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면은 뇌를 끊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뇌를 잘라낼 때는 신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경동맥 아모바르비탈 검사라고 해서 와다 테스트를 하거나 신경정신 검사를 해서 정말 머리를 잘라도 괜찮은 걸까에 대한 아주 신중한 평가를 하고 2개 내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뇌측 측두엽 절제, 다발성 후두화 절제, 뇌량 절제술과 같이 각각의 부위를 아예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의 정기적인 신호가 고장이 났다고 알려주는 부위를 찾아서 잘라내는 거거든요. 대신에 그 뇌가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주 신중해야 된다는 점 잘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뭐죠? 비디오로 찍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시저하는 동안 응급 조치가 너무 중요한데요. 특히 환자는 혼자 두면 안 되고 필요한 경우 CPR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O2는 시저하는 동안에 무산소증, 저산소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옆에 항상 킵을 해두고 필요한 경우 나잘 캐뉼라나 페이셜 마스크를 씌워서 환자의 O2 이날레이션을 도와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크로닉 토인사입의 경우에는 헤파린 셀라인 락을 미리 꽂아놓고 환자가 시저를 하면 그때 바로 바륨이나 뭐 필요한 경우 페니토인 이런 것도 줄 수 있도록 IV 키핑을 해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혀를 텅바이트가 되지 않도록 패드 감은 서랍자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박스에 있는 내용은 모두 주옥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인공기도, 서랍자, 흡인 장비는 항상 베드사이드에 킵, 그죠?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머리를 보호하고 깨끗한 패드를 감은 서랍자를 준비해서 텅바이트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죠? 낙상주의, 그리고 치기, 그래서 조이는 거는 느슨하게, 기도 유지, 구강으로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환자는 억제대를 하지 않는다는 점, 이러한 주요한 사항들은 비디오로도 많이 봤으니까 잘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약도 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안 된다 이러면은 수술할 수 있다 그랬죠. 수술은 발작의 관찰과 기록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발작 대상자의 주의와 교육 지침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비디오에서도 많이 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숙지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당 강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